안녕하세요. 윈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아끼고 아끼는 구독자용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인 합격자서 5가지 비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유튜브 멘티들에게도 이 부분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합격자서 5가지 비밀 중에 특히 지금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유통업계는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합격자서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피해야 될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형 자소서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가 뭐냐? 글쓰기만 따라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의 글을 가져온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 그리고 우리 합격자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 트렌드를 솎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자소서 구성과 개인 컨텐츠 선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GS 리테일, BGF 리테일, 그리고 롯데, 현대백화점, KTNG 등등 다수의 유통기업들이 채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떠한 키워드를 토대로 4개 또는 5개의 문항을 구성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계 합격자서 5가지 비밀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 두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코로나19에도 지금 인재 확보에 유통업계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상시 채용하고 특히 비대면 채용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특집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항별 개인 컨텐츠와 전략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실 때 최소한 몇 문항이 나오느냐? 4개에서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방식은 이 4개 또는 5개의 문항을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를 세팅을 해 두시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그렇죠. 제 강의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키워드, 자, 단락별 컨셉 키워드를 무엇으로 갈 것인지 컨셉, 이것이 곧 전략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전략 키워드를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잡아두고 가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무엇을 쓰는 것이 과거, 최근 3년 이내에 채용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선호된 경험들과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쓰실 때 어떤 부분을 역량으로 드러내는 게 좋은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자, 첫 번째는 가격 측면입니다. 유통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 소비재 회사는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현재 원하는 니즈와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즉,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자, 대상,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과 교류하거나 또는 거래하거나 협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에피소드를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 좋았느냐? 예를 들면 할인 혜택들, 할인 혜택, 그죠? 자, 요런 것들인데 다른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공했던 그 상품과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을 드러내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입니다. 자, 디지털 참여도를 높인 경험을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특히나 이거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관련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카카오 때도 그랬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여기에 근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시면 가장 합격률이 높은 자소서 컨텐츠가 되었었고요. 자, 가령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우리가 짤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비디오, 그리고 소셜 커뮤니케이션 또는 브랜드의 웹사이트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구성하셨을 때 상당히 좋아하는 경험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옴니 채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옴니 채널은 가장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온라인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은 그냥 시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간 거고 거기서 보고 바로 뭐 합니까 요즘에?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 검색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자상거래 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나 오프라인 매장 경험들을 드러내시는데 오프라인 매장 경험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스타벅스 코리아 쓰실 때도 활용하셔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이드 오더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우선 주문을 해두고 실질적으로 픽업만 그 매장에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관이 돼서 다른 매장들, 다른 인더스트리나 다른 상품군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오더 피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더 피킹 행위를 오더 피킹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클릭 앤 컬렉트라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제 클릭하고 선택한다 이건데 이런 용어들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결합된 활동을 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활동했던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들도 모바일 온라인과 상당히 연결해서 쿠폰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문을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옴니 채널이라는 키워드로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유통에서 좀 뜨는 단어 중에서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좀 있어요. 라스트 마일. 어떤 거냐면 소비자는 빠르고 저렴한 택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상권 분석을 토대로 주문 후 몇 분 내 서비스 이런 거 요즘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게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뭐 라스트 마일에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정도를 활용하시고요. 자, 서비스나 택배인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받았던 서비스의 일종이고 특히 택배 관련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주문을 했다면 땡땡분 이내에 이런 서비스나 택배가 제공되는 게 요즘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당일 배송, 그 다음에 이길 뭐 새벽에 오전 배송이 돼서 여러분들이 식자재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나 또는 택배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문항에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각광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번째는 지불 방식이에요. 지불 방식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활용했다면 땡땡페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해도는 높죠. 본인의 경험 중에서 해당 유통 채널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이 지불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여기서는 제가 추가로 요거까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본 경험들이 있다면 상당히 좋고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불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페이와 관련한 전자결제죠. 요즘에 카드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로 결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불 방식을 토대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트렌드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 쿠팡에서 주문을 20대들이 주문한 것들을 어떤 페이를 토대로 페이를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친구들은 이런 소모품들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소비 성향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불 방식과 고객 데이터는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했고요. 지불 방식 꼭 아니더라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이 있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땡땡페이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충분하니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랩업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죠? 가격, 두 번째 디지털, 세 번째 옴니채널, 네 번째 라스트 마일, 다섯 번째 지불 방식 또는 땡땡페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에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이런 글들로 좀 활용해 주신다면 합격률이 쑥쑥쑥 올라가는 전략 자소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정하지 않고 먼저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따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추석 선물로 합격 자소서 5가지 비밀 레포트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저한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연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소서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다수의 유통기업들에서는 이 키워드를 꼭 좀 활용하고 할애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